증시 이벤트 하나 보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연간 진행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행사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3대 암학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기는 한데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상당히 제약바이오 행사 중에서 집중도가 높은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1월 13일부터 1월 16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CES를 보면 이 CES라는 행사가 원래 매년 있었지만 항상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 CES 행사를 보면 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젠슨 황의 기조 연설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젠슨 황의 이제 연설에 따라서 IT 대형주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막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행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어쨌든 최근에 보시면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는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얻으려고 이벤트에 주목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조금 더 주목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또 행사와 관련이 없어도 개별 모멘텀이 좀 강한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형주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종목군들을 특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차트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기술적인 부담은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접근했을 때 메리트가 가장 있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워낙에 좀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이 이제 참여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보셔야겠죠. 근데 상당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참여해서 보여줄 것들이 좀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바이오업계 화두인 ADC, 항체 약물 접합체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워낙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뭐 위고비를 비롯해서 또 AI 신약 개발.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약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AI를 활용하면 신약 개발 속도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9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은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CDMO 분야에서 엄청난 수주잔고, 조 단위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굉장한 실적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이 직접 신약 파이프라인 일정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과 앞타바이오를 비롯해서 신약을 소개하는 기업들이 많을 건데 항상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여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신약 개발 일정을 공개하니까 기대감이 그만큼 큽니다. 처음 공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과를 알리고 향후 파이프라인별 임상 진입을 비롯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9개의 ADC 신약, 4개의 다중항체 신약을 비롯한 총 13개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일정을 공개합니다. 국내 대형주 중에서는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 셀트리온, 그 다음에 한미약품, 한 종목 더 한다면 유한양행. 이 정도가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풍부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신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가장 높아. 많은 파이프라인은 높은 신약 성공 확률을 제공한다. 왜냐면 몇 개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제 몇 개가 성과가 날지 모르는데 기초물질이 이제 풍부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재로 거듭날 후보가 많아야 그 중에서 영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부분이고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개발을 아우르는 투트랙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안착한 신약 진펜트랄 기반으로 한 신규 모달리티를 활용한 본격적인 신약 개발에 계속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죠. 기업 설명회에서도 자신감을 계속해서 좀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의 성과가 충분히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목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우지수 지속가능 경영지수 코리아의 신규 편입까지 됐어요. 그만큼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조금 인정받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면서 한미약품도 그 성과를 다시 한번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유한양행 한미약품 항상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보시면 제약바이오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독감 치료제, 그다음에 뭐 조류독감 관련해서 뭐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이슈도 나오다 보니까 꼭 치료제 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게 제약바이오주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 한미약품, 유한양행 네 종목을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유한양행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매수하기가 조금 그렇죠. 네, 바닥 구간에서 이미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와서 위에서 안착을 시도하는 구간이라 유한양행은 현 위치에서는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급도 제일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상승이 나타났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에 안착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매물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라고 보여져요. 대형주는 중소형주보다는 매물 부담이 좀 더 큽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110만 원 단에 대한 정고점까지의 상승이 시간이 지나면 좀 가능하긴 하겠지만 당장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염두를 했을 때는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좀 괜찮은 위치다. 요거는 뭐 지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길게 보면은 이게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에요. 적어도 정고점 트라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은 주주환원 정책도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또 소각 그리고 배당 이런 부분들 정책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걸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의 재원이 확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램시마 SC가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면서 캐시카우에 대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혹은 신약 개발 시장의 투자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선순환이 이미 돌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네, 그래서 예전의 셀트리온과는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미약품은 예전에 기술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술 반환도 많이 들어왔는데 기술 반환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술 수출을 할 때 이게 기술 반환이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나중에 가서 밝혀지는 건데 기술 반환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기술 수출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건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의 또 명가로서의 역할을 요즘에는 조금 뜸하지만 예전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강력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도 이제 상당히 좀 완화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보시면 이제 박스권 상단 1단계, 하단 2단계인데 하단 2단계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없어요.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 다수의 파이프라인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네 종목은 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동력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한번 보시고 제약바이오주 보유하신 분들은 내가 보유한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참여하는지 참여하면 어떤 기술을 공개할 예정인지 적어도 이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공부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